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리스크, 김남국 코인, 총영길 돈봉투 엄청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은 지금 일종의 법안 알박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다수당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다 처리하자. 그 전에 양곡법, 간호법 이런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이게 국가 유공자인가 싶을 정도로 일종의 가짜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에 포함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또 알박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일 때 해치우자는 거죠. 최근 기존에 있던 민주화 보상법이란 게 있었죠.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일회성인데, 민주당이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법이란 것을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유공자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화 보상법이 일회성이면은 민주화 유공자법은 유공자로 선정된 본인이나 가족, 본인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교육이나 취업, 의료, 무슨 대부, 돈을 빌리는 것, 교통,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해 놓는데, 그 안에 이 사이비 같은 어떤 유공자라고 하는 사이비 유공자, 가짜 유공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자기 진영에 있는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포함을 시킨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1면과 5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는 이겁니다. 동의대 난민전 사건도 민주유공자에 들어간다. 유공자 특별법 대상에. 5면 기사는 민간인 고문, 1984년에 서울대 사건이죠.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도 민주화 운동 대상이다. 현대중공업 962명도 포함된다. 1987년, 89년, 90년 노동쟁이 때 현대중공업 962명까지. 자, 그래서 기존의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지금 확인된 것이 9,844명입니다.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9,844명 안에는 4.19, 5.18, 광주 5.18, 이것은 5.18 같은 것은 특별법이 따로 있죠. 그 유공자 5,200여 명을 따로 떼놓은 숫자만 9,844명, 거의 10,000명이 이르는데, 자, 이 중에서는 진짜 유공자도 있죠. 그런데 9,844명 가운데는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이 있었죠. 난민전 사건. 그 50명, 50명.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강금 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이 5명. 경찰관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52명. 이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동의대 사건은 나중에 문재인 변호사가, 그때 부산에서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말씀드린 최근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최근에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에서 사망한 사람, 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는 별도의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난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동의대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이 됐다.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그 법안에 난민전, 그 동의대, 서울대 고문 사건 여기가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4,587명, 전교조 결성했다가 해직된 사건 1,690명, 통일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운동 412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 중에서는 대다수는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가 되면은 난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그래서 일회성 보상이 아니고 모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취업까지 다른 가족들의 취업까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대 사건 경찰이 7명이 사망한 이 동의대 사건을 일으킨 그때 당시 학생들 제야에서도 들어가 있었죠. 그런 사건 그리고 서울대 민간인 고문 치사 사건이죠. 난민전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사건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이것을 다수당인 그 민주당이 지금 알박기 법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 반면에 6.25 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어제가 6.25 전쟁 73주년이었죠. 이렇게 73년이 흐를 때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서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아예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물론 제주 4.3, 여순, 노골레이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막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어제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입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를 했다. 뒤늦게나마 이런 발의를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44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건들이 막 선정이 돼 있다. 4,988명에게 1,170억 원 보상하고 지원금을 줬는데 예우 마땅하지만 국민 동의 어디야 되는 것 아니냐. 난민전 사건 2명, 동의대 1명, 민간인 1명, 특별법 대상 지적을 하면은 가족 다 혜택을 받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이런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법안인데 여당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지금 그 전국은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난주까지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바닷가를 다니면서 후쿠시마 괴담을 막 퍼뜨리고 있죠.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 국민들을 그 공포심에 떨게 하고 공포심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공포심을 떨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공포심을 떨게 하려고 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본인의 방탄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엉망진창인데 이슈를 돌려버리는 그런 시도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을 하는 그런 망발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은 아예 눈 감아버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 석학, 원자력 공학 분야의 유명 석학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를 하면은 제대로 잘 처리를 하면은 괜찮다,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을 두고 무슨 이 폄훼를 하는 그런 발언들도 서슴지 않는 그런 그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칼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30면 기사입니다. 정용관 논설 실장 칼럼입니다. 후쿠시마를 쟁지
3월에는 이재명의 민폐 정치, 쟁지. 3월에는 이재명의 민폐 정치입니다. 중간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니까 뭐 이것은 뭐 분명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과학적인 방사능 테러, 독극물, 선동은 무책임하다. 소비자들은 안 먹으면은 그만이지만, 뭐 해산물 그렇게 위험하다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횟집들은 어쩌라고. 횟집뿐이 아니죠. 어민들, 이 수산업 관계자들, 종사자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재명이 양치기 소년 효과로 불신의 구업만 쌓게 될 거. 양치기 소년처럼 이거 위험해, 먹으면 큰일 나면 계속 그러다가 본인은 이 정치적 효과도 결국은 나중에는 보지 못하고 이 비판만 받는. 그래서 구업, 입으로 하는 업만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정치적 쟁지라는 것은 이 병법의 대가인 손자가 말하는 이 손자병법, 거기서 나오는 이 쟁지는 내 쪽에서 차지하면 유리하고 상대가 차지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땅을 말한다. 요컨대 전쟁에서 반드시 얻으려고 다투는 전략적 고지인데, 비유하자면 후쿠시마 즉 오염수 문제는 이재명으로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치적 쟁지가 된 것 같아. 본인이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10여일 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러니까 10여일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은 83.8%가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은 60%가 찬성. 이렇게 양국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다르죠.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83.8% 한국인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특히 이재명은 이 대선까지 출마를 했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국민을 안심시켜야죠. 안심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이렇게 다 살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무슨 뭐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을 노린 이 행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정윤관 칼럼은 이렇게 됩니다. 각종 악재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의 촉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꽂힌 것도 아마 그런 여론조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패착이 될 것이다. 패착이 될 것이다. 지금 핵 폐수, 방사능 테러, 온갖 자극적 표현들을 동원해 이수에 나서고 심지어 우물에 독극물을 퍼는 것, 이런 말까지 막 쏟아내지만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각종 사법 리스크, 전당대 돈봉투 논란, 김남국 코인, 이런 자신에게 쏟아지는 숱한 화살을 피하고 반일, 반핵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즉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으면은 이렇게 거의 뭐 막말 수준의 계담, 선동, 왜곡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이 10년간의 학습 효과가 작용을 해서 지금 우리 강우병으로 한번 쏘은 적이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강우병으로 대표되는 계담 정치의 이 반복되는 버전의 식상해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막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막 하지만 국민들이 공포심까지는 느끼지 않고 지금 정치적 효과, 이재명의 정치적 효과는 미미해 보이는데, 이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는 막 공포심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찜찜하다, 끄림칙하다, 이 정도지 공포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끄림칙하고 찜찜하지만은 찜찜하니까 직접 생선회를 당장 먹기에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수산업이 지금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핵 단체 등은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잡겠다는 공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재명, 부산, 인천,
뭐 강릉 다니고 7월 달부터는 전국 바닷가를 다니면서 괴담을 퍼뜨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또 강릉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상인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 등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쏴 붙였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선전선동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괴담을 퍼뜨리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구업, 입으로 하는 업이 될 것이다.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서 이것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계속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학적 근거, 무슨 뭐 삼중수소 자체는 물론 위험한 그 물질이지만 그것을 막 희석해서 정화를 해서 수치를 허용치 밑으로 떨어뜨리면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죠. 과학적 삼중수소 무슨 뭐 이런 것은 막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처럼 그냥 뭐 어떤 핵 폐기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우물에 독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게 오히려 자극적이어서 서로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정부 여당이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소비 촉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권 사람들이 생선회 그리고 또 그때 성주 사드 뭐 이렇게 괴담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성주 참외 먹방 투어에 나섰다. 자, 그래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먹방 투어에 나섰다.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어제는 회, 오늘은 참외, 괴담 마서 먹방. 여당 오염수 논란 대응 전략을 바꿨다. 삼중수소 등 과학적 설명으로는 국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등 직접 농수산물 먹으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다. 부산 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횟집에 가기 챌린지까지 보이고 있다. 야권은 또 사드 전자파가 참여를 썩게 한다. 무슨 뭐 사드 전자파에서 사람이 튀겨진다. 이런 말도 그때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가짜다. 최근에 발표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보면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렇게 나왔지만 민주당 박주민은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했죠. 정말 어떻게 이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니 일단 그 전략을 좀 바꿔서 국민의힘도 일단 먹방 투어 어제는 회 오늘은 참외 먹방 투어를 나섰는데 참 정치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 코미디죠. 코미디 저질 정치 저질 정치 민주당이 지금 촉발을 했고 너무나 저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말로서 논리적으로 그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워낙 저질이기 때문에 같이 저질로 가서 설득을 홍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이 지금 먹방 투어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무총리 생신 횟집에 가서 먹는 모습을 홍보를 해야 되는 자 한심한 지경이죠. 이렇게 이끄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못지않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의 뭐 도피까지는 아니고 대피해 있다가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또 이재명이 흔들리니까 슬슬 귀국을 해서 또 몸을 풀고 있는 이낙연. 자,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돌아온 이낙연 못다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손잡을까 관심. 이재명이 손을 내밀어야지 손을 잡겠죠. 이 두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이재명이 제가 어제 정가뒷담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7월 달이나 8월 초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이낙연이 무혈 입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거를 해서 그 친문 쪽에서 막 밀어서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친명 쪽에서
만약에 당권을 놓치면 본인들이 공천 학살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죠. 쪼개지면은 이낙연은 또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가 본인이 이낙연이 그 호남신당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전국 정당을 표방하기 위해서 당을 하나 만들 텐데 그 카운터 파트너가 국민의힘에서 갈 곳이 없는 유승민, 이준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항에 의원 지지자 1000명이 마중을 나갔고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 신호탄을 쐈는데 친명과 대립하는 대신 존재감 키울 듯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공항에 서울은 이계호, 김철민, 박영순, 윤영찬, 이병헌 이런 국회의원들이 쭉 나갔고 귀국 소감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차례 정치활동 재개를 표방을 했고 심지어 전 세계가 한국 정부를 걱정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까지 하면서 또 자기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기사에도 조금 나옵니다. 뭐냐면 특히 이낙연이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의 3자 회동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 이게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낙연 혼자만 움직여서는 주목도가 떨어지겠지만 전통 지지층을 상징하는 원로들이 연대하면 폭발력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공통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이 총리 3인방이 일종의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이낙연이 귀국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을 포위하는 작전, 이재명 포위 작전. 하도 이재명이 막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 이제 친문 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낙연 귀국을 계기로 전직 총리 세 사람이 그 회동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이재명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뭔가 빨리 이재명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낙연 귀국을 계기로 이렇게 친문 쪽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을 중심으로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이 이재명 사태 그리고 돈봉투, 코인 여기에 당 원로들이 있고 당 대표를 지냈고 또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들의 정세균, 김부겸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낙연의 그 귀국을 빌미로 삼아서 또 따로 뭉쳐서 총선에 대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동아일보 1면 하단과 6면의 정치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9일 일부 장차관,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인사한다. 윤 대통령 통일부 등 장관 2~3명 그리고 차관 10명 안팎 교체 검토. 산업부, 가기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퇴진 의사를 밝혔다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산업부, 가기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폭 개각 수준의 쇄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대 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자, 이런 그 전망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6월 2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